안녕하세요. 그레이드업 대종학원 원장 유대종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중간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고사 대비 주간 학습 계획표를 같이 세워보려고 합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획표를 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수학, 영어라고 적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할 소단원으로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한 과목을 너무 오래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과목을 바꿔줍니다. 물론 한 과목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되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표를 짜주시면 됩니다. 교과서나 문제집에 페이지를 적거나 3월 모의고사 풀이 등 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처음 볼 때부터 정독해서 꼼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더라도 일주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획표를 세웠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계획표대로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 둡니다. 계획보다 빨리 끝났다면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남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합시다. 계획을 실행한 후에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공부 속도를 파악하고 이를 다음 주 계획표를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법대로 세운 계획표를 예시로 그레이드업 대종학원의 영어과 조창민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종학원의 조창민 선생님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3주간에 걸쳐서 주간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요 양식인데요. 저희 이제 기본 양식이에요. 위클리 플랜 기본 양식이고, 이거는 저희 학원의 박정훈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드셨죠. 6, 7, 8, 9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 이건 이제 시간이고요. 6, 7, 8, 90 쭉 돼 있죠. 6시. 물론 뭐 새벽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이렇게 쭉 적은 거고요. 24시까지 있잖아요. 그죠? 24시까지 있는데 25, 26은 뭐냐? 뭐 새벽 1시, 새벽 2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날을 어쨌든 간에 좀 더 달려보자 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적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포맷이고 기본 양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3주 동안 전체 과목을 3번을 볼 거예요. 3주 동안 전체 과목을 3번을 볼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각 과목별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과목별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간별 전체 계획이에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해서 우리 3주 과정으로, 첫째 주는 지금 4월 5일부터 4월 11일 일요일까지 한번 잡아봤고요. 둘째 주는 4월 12일에서 4월 18일, 셋째 주는 4월 19일에서 4월 25일. 우리 거의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 시험을 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시험 기간 전까지 3주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주를 확보를 했는데 첫째 주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과목의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지, 다 봐야지 라기보다는 이번 시험 범위에서 이번 시험 기간에 이 정도의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이 정도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좀 알면서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나 사회나 과학, 한국사, 한문 좀 정리가 필요한 과목들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개념에 대해서 체크하고 필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잡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 예제 정도 푸는 정도. 저희 학원 학생들은 이제 내용들을 이미 좀 지나갔기 때문에 필수 유형 챕터 3를 요 기간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영어의 시험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해석해보고 줄거리를 이해하고 단어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외워야 될 것들을 따로 좀 정리하고 이 정도. 네, 저희 이제 학원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을 선생님하고 같이 하잖아요. 하고 나서 기본 자료집을 주면 그 기본 자료집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둘째 주에는 이제 이 한번 쫙 봤잖아요. 그죠? 한번 쫙 봤는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국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한문, 저희가 이제 요번에 시험 치는 어떤 과목들 위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요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잡아봤는데, 정리 노트 개념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필수 유형 문제를 좀 풀겠죠. 저희 학원생들은 필수 유형에 이미 챕터 한 4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문을 좀 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거리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본문을 좀 쓰고 어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주제문을 정리하고 변형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런 어떤 영어는 좀 쓰고 정리하는 부분이 좀 더 가미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학원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워크북 자료집을 주니까 그 내용들을 좀 풀고 정리하고 하면 되겠죠. 네, 셋째 주에는 4월 19일에서 한 4월 25일까지 그 한 주에는 우리 이제 웬만큼 사실은 이렇게 되면 각 과목별로 2번을 본 거예요. 어쨌든 최소 지금 2번이 된 겁니다. 자, 2번을 봤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완전히 외워야 되겠죠. 그죠? 외우는 시간. 물론 이제 외우기에 대한 시간이 조금 있어줘야 될 것 같고 외워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를 풀고요. 기출 문제도 풀고 관련된 문제들을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나 사회나 과학이나 한국사 한문처럼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단어를 다 정리했으니까 어느 정도 외우시고 단어 문제를 좀 풀고 기출 문제를 풀고 수학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필수 문제, 또 심화 문제, 기출 문제 풀 수 있겠죠. 저희 학원생들도 심화 문제나 기출 문제로 연계해서 계속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실력을 좀 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내용적인 부분들에서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변형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그 지문에 대해서 자꾸 익숙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도 시험 뭐 하루 전, 이틀 전, 또 일주일 전 해서 좀 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추가적인 내용 정리, 추가로 문제 풀이 뭐 이런 거 해주면 글쎄요. 오히려 시험 기간이 됐을 때 벼락치기 밤샌다 그렇게 해서 뭐 컨디션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저조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 이제 준비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특히 뭐 국어, 사회, 과학, 뭐 한국사 이런 것들 그냥 책만 보고 치우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죠? 과목별로 자습서라든지 아니면 문제집이라든지 뭐 최소한 어떤 뭐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제은행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또 결제를 하셔도 좋고 뭐 한데 그래서 문제은행이나 변형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요 기간이 좀 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확보를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달라라고 한번 요청도 해보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시험 기간에 대해서 이 정도의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저희가 주간별로 전체 계획을 한번 세웠을 때도 보셨듯이 이번 중간고사 한 고등학교 1학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기본적으로 치죠. 그 다음에 사회, 과학, 공통사회, 공통과학입니다. 여기 이제 보통 이제 한국사, 그 다음에 한 과목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 정도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과목별 예상 시험 범위를 한번 임의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고1 중간고사 기준이고요. 국어가 한 2-3개 대단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붙는 소단원이 한 8개 정도 되겠죠. 수학은 뭐 공통수학이니까 한번 적어봤어요. 다항식에서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소단원이 한 9개 정도 되더라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학교마다 또는 학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이렇죠. 뭐 요번에 3월 달에 쳤던 모의고사 21년 3월 모의고사 한 20개 정도 지문 들어가고요. 교과서가 한 2-3개 단원 정도 들어가죠. 부교재가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서는 부교재가 꼭 들어가니까 보통 이제 한 5강, 6강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한 강당 한 5문제씩 5지문씩 정도 있으니까 한 30개 지문 정도의 부교재의 어떤 추가 지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가 한 영어의 시험 범위인 것 같고요. 사회도 한 2-3개 단원 정도가 들어가고 소단원이 그러면 한 8개, 과학도 뭐 1-2개 대단원이 들어가면 소단원이 한 7개, 한국사가 뭐 마찬가지 1-2개 대단원이 들어가면 소단원이 6개, 한문이 또 뭐 한 2-3개 단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한 2개 단원을 일단 본다라는 가정에서요. 물론 처음에 이렇게 훑어보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빨리 걸릴 수도 있고요.
같아요. 그래도 이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생소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정리를 할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봤기 때문에 뭘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볼 때 잘 체크를 해놓는 거죠. 그랬을 때 국어 같은 경우에 한 시간에 한 소단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개 정도, 그래서 국어는 시간당 한 2개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주당 한 4시간 정도가 필요한 거죠. 네, 4시간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소단원 하나당 사실 1시간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시간 단위로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9시간을 잡았어요. 9시간을 잡고,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한 20개 지문 정도를 보는데 일단 처음에 훑어보고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워크북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푸는데, 훑어보고 해석하고 중거리 이해하고 단어 정리를 할 때 한 20개 지문을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단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교과서는 내용 자체가 뭐 굉장히 어렵거나 뭐 굉장히 길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요건 한 2시간 정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3시간, 교과서 2시간. 부교재 같은 경우가 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30개 지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3시간 정도, 1시간에 한 10개 지문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조금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을 것이고 좀 타이트할 수 있지만 3번에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영어는 총 8시간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8시간. 그 다음에 이제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도 한 8개, 소단원 8개니까 이것도 한 시간에 한 2개 소단원 정도 보면 사회도 한 4시간 정도, 과학도 한 7개 단원이니까 4시간 정도, 한국사가 소단원 한 6개로 봤을 때 한 3시간 정도, 네, 한문 같은 경우에 한 2-3개 단원, 한 시간에 1개 단원 정도 본다라고 하면 2시간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소요가 되면 요 시간을 가지고 총 이제 4시간, 9시간, 8시간, 13시간에 21시간, 국어, 영어, 수학이 21시간, 사회과학이 11시간이네요. 11시간. 합쳐서 총 합치니까 32시간 정도, 일주일에 32시간 정도를 확보를 하면 저희가 중간고사 준비를 일주일에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봐지는 거고요. 짜투리 시간을 한번 좀 활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분명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짜투리 시간은 어떤 게 짜투리 시간이냐 하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 이외에 자습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점심시간, 저녁시간 매일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시간이 남을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도 뭐 친구들하고 산책하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이 좀 남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이제 할 건데 그 계획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수학을 1단원을 다항식을 보겠다, 1시간 내에 보겠다 했는데 한 40분 만에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 20분은 자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글쎄 좀 쉬어도 되고요. 좀 쉬어도 되고 근데 이제 짜투리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해서 뭐 한 10분이라도 내가 단어를 좀 외워야 되겠다 해서 10분 정도 단어를 외우고 10분은 또 쉬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계획한 내용이 일찍 끝났을 때 남는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짜투리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계획을 실질적으로 했는 그 양식을 한번 보시면 못한 것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못한 것을 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서 근데 그 전에 못한 내용이 없어. 못한 내용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 시간들은 온전히 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쉬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짜투리 시간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짜투리 시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소한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뭐 한자 같은 것들 단어를 좀 외운다든지 수학 문제도 그죠? 조금씩은 풀 수가 있겠죠. 이런 시간들만 모아도 사실은 꽤 시간이 크거든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한문을 한번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양식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시간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건 사실 첫 주든 둘째 주든 셋째 주든 한번 잡히고 나면은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만 바뀌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잡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학원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들이 뭐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4시간 정도가 확보가 됐죠. 월요일날 4시간 정도 확보, 화요일날, 수요일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못한 것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학원은 가지 않는 날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지 않는 날이면 뭐 요 시간에 그죠? 학교에서 이제 자습을 하든 아니면 집에 와서 자습을 하든 한 2시간 정도를 확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못한 것 하는 시간을 또 한 2시간 넣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요 시간이 있으면 요 시간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어쨌든 그 뒤에 또 2시간. 그러니까 수요일도 4시간은 기본 공부 시간으로 좀 확보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도 학원 시간, 금요일도 학원 시간 있고 나서 나머지 4시간 정도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오전에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한 군데씩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4시경, 5시경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잡았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도 여기 못한 것 하는 시간이 있죠? 못한 것 하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에 조금 이렇게 겹치게 해서 못한 것 하는 시간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에 한 21시, 뭐 9시부터 시작해서 뭐 마찬가지 지금 거의 한 12시, 1시 이후에 공부하는 플랜은 안 잡았어요. 안 잡고 거의 한 12시에서 한 1시 정도 사이까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정도 시간을 한번 확보해보자.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요까지 일단 잡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니까 국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8개 소단원이 있고 한 4시간 정도가 필요했다. 다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어가 여기 지금 2시간이 있고요. 1, 2, 3. 요건 이제 단원이 1, 2, 3단원이 아니고 소단원 하나, 둘, 3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금요일 날 있죠. 물론 이 요일에 따른 과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 가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의 예시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까지 보니까 토요일 날 국어는 따로 안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국어는 거의 한 6단원에서 끝이 났어요. 네. 그리고 수학을 한번 볼까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9개 단원이 있고 한 9시간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월요일부터 들어갔어요. 수학. 요거 이제 단원도 이야기했듯이 1개 소단원을 1단원, 2단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개 소단원, 2개 소단원, 3개 소단원, 4개 소단원, 화요일 날. 그 다음에 뭐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5번째, 6번째 소단원. 네, 토요일 같은 경우에 뭐 7번째 소단원까지 나갔네요. 자, 지금 국어에서 아까 전에 한 2개 정도가 좀 모자랐죠. 그죠? 2개 소단원을 볼 시간이 좀 모자랐고요.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2개 정도의 소단원이 좀 모자라요. 토요일까지.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영어 보시면은 아까 한 8시간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 3시간, 모의고사 2시간, 그 다음에 여기 3시간, 그 다음에 영어 교과서에서 또 2시간, 그 다음에 영어 부교재에서 한 3시간 정도, 여기 이제 1시간, 토요일까지 해서 1시간까지 이렇게 딱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모자라구나, 한 2시간 정도가 모자라구나 보시면 되겠네요. 사회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도 한 8개 소단원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요일쯤에 이렇게 하나 넣어놨네요. 1, 2단원, 그 다음에 토요일날 3, 4, 5, 6단원. 이것도 보시면 거의 한 2개 정도가 좀 모자라네요. 토요일까지 했을 때, 지금 토요일까지 딱 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과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도 한 8개 소단원이었는데, 한 7개 정도였는데, 8개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과학도 지금 1, 2, 2개 소단원, 그 다음에 토요일날 3, 4, 4개까지. 과학은 조금 더 많이 모자라네요. 네, 한국사 한번 볼게요. 한국사 한 3시간 정도 필요했죠. 6개 소단원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금요일날 1, 2, 3, 3개 소단원, 그 다음 토요일날 4개 소단원. 이것도 보시면 한 2개 정도가 좀 모자라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은 한 2시간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2시간 정도. 그래서 수요일쯤에 한 단원을 넣어놨고요.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한 1시간 정도가 부족합니다. 물론 못한 것 하는 시간에 충분히 뭐 어느 정도는 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만 토요일까지 했을 때 한 조금씩 부족함이 좀 있어요. 조금씩 부족함이 있어서
일요일을 채워봤습니다. 일요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오전 10시부터 한번 시작을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전에 수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8단원, 9단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개 단원이 모자랐는데 이렇게 중간에 지금 못한 것 하는 시간이 있어요. 못한 것을 하고 7, 8단원까지 한번 이렇게 또 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영어 같은 경우에도 부교재 아까 한 2시간 정도가 모자랐었죠.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네, 이렇게 넣어와서 영어도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못한 것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못한 것을 점심, 저녁에 충분히 준 거죠.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 또 7, 8단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문도 2단원 마무리하고요. 과학도 7, 8단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사 5, 6단원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평소 때보다 한 11시 그죠? 정도의 선에서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요일날 저녁에는 뭘 하느냐, 사실 다음 주 계획을 지난주에 대한 계획을 한번 이렇게 반성해 보는 거죠. 반성해 보고 지난주에 있어서 이 시간들은 내가 내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좀 잘 잡으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투입돼야 되겠네, 요거는 조금 더 빼야 되겠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계획표를 잡을 때 지난주에 비해서 어떤 과목을 좀 더 넣고 어떤 과목을 좀 더 빼고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바로 요 계획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주차, 3주차도 1주차랑 거의 비슷하게 가면서 사실 좀 더 보완이 되겠죠, 그죠? 좀 더 보완이 되고, 그래서 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잘 잡고 나면 일주일 동안 사실 이 계획표만 가지고 나는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그냥 이대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한 일주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근데 특별히 막 새벽 2시, 3시, 막 4시까지 달리진 않았어. 그리고 못한 것 하는 시간들도 내가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막 쫓기면서 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도 어떻다? 일주일 동안 전체 과목을 한번 다 봤다. 거의 2주차가 되면 내용 정리까지 했다. 3주차가 되면 변형 문제 풀면 된다. 마지막 시험 기간 바로 전에는 조금 더 추가할 내용들만 좀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일요일 날 그렇죠. 집에서 내가 혼자 있으면 사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뭔가 내가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3주 동안 저희 학원에서 이 10 to 10을 하죠. 10 to 10 day.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0 to 10 day로 운영을 합니다. 와서 자습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감시와 감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의 계획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준다. 공간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 준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작년에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 또 수고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도 저희 학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생들 꼭 많이 좀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이 한 주의 계획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4월 5일부터 정도로 시작을 해서 한 3주간의 커리로 잘 한번 짜서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그래, 내가 정말 한번 나름대로 열심히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대로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꼭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